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정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제가 오디오 믹서기에다 고급 오디오 믹서기에다 물을 엎어가지고 그 전원을 넣으면 폭파할 것 같아가지고 예전 뭐죠? 무선 마이크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무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예전 뭐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음질은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질은 뭐 비슷한 화질로 여러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각도기 채널은 오래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전 기억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인민군 방송도 있었고 인민군 방송이죠, 맞다. 네, 참 카메라 바꿀 때마다 사고가 났었어. 무서워 이제 카메라 바꾸는 게.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은 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조금 덜 반등했고 코스닥이 많이 반등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외국인들 안 살 줄 알고 좀 이빨 물었어요.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잘 엉덩이를 잘 버텨야 되겠네. 그래 때려. 나는 그냥 버틸게. 얼마나 그래도 옛날만큼은 그러진 않겠지 이러면서 딱 들어섰는데 이거 웬걸? 그래서 거래소도 외국인 사냐? 근데 안 샀어. 웬걸 봤더니 코스닥으로 다 갔습니다. 미쳤죠? 네. 이 정도면은 7배 차이잖아요. 시장이 거의 7배 차이니까 그럼 이 정도 매수면 진짜 역대급 매수인데. 최근에 계속 코스닥 시장만 봐도 외국인이 1,000억, 2,000억씩 사다가 어제는 한 200억 팔았거든요. 네.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코스닥은 안 팔다가 오늘 갑자기 2,700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이 사는 것만 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코스닥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그렇죠. 네,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좀 편입할 만은 하죠. 그네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의 투심이 완전히 좀 바뀌긴 했어요. 최근에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면서 지금 주가가 그걸 우려를 많이 반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판가 하락 뭐 인정하지만 훨씬 더 높은 출하량 증가가 있을 거다 쪽으로 좀 컨센이 돌리면서 그 모멘텀이 계속 바꾸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IRA법 덕분입니다.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하려니까 한국하고 파나소닉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3사 파나소닉 외에는 갖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럽은 뭐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전부 1, 2, 3 그쪽 계열은 전부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배제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좋아야 되거든. 한국이. 어쨌든 이쪽으로 붙었다는 것 자체는 좀 다행한 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 0.5% 상승, 코스닥이 1.5%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반등했습니다. 1255원. 어제도 좀 올랐었는데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이 오늘은 제일 강했습니다. 어저께 서비스 업종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이제 인하할 걸로 계속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확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좀 어제 반도체하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성장주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SBS가 15%, 카카오, 소카, 콘텐츠중앙, 롯데 관광개발, 네이버, 넷마블, NC소프트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보였고요. SBS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SBS가 왜 그런지는 저도 법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법전 엄청 재밌어요. 보셨어요? 법전 재밌긴 한데 갑자기 법전 때문에 올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도 이거 뭐 장 끝날 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이성균 씨 한번 얼굴 닮으셨으니까 이성균 씨 한번 흉내 한번 제가 닮았다고요? 네. 전혀 안 닮았는데. 우린 가족이잖아. 저음이나 그게 안 나오네 나는. 저 더 안 나옵니다. 왜 저음 나오잖아요. 우린 가족이. 안 돼. 법전에서 그런 대사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줌만 우리 가족이잖아. 이러면서. 네. 저는 뭐 아주 옛날에 그 봉골레 파스타 하나 이거. 비슷한데?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한번 해보세요. 또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이제 두 번째 상승을 기록했는데 코리아 서킷가 오늘 16%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PCB의 날이었어요. 네, 뭐 해성 DS, 솔루션단 소재, LG엔솔, DB하이텍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도 0.5%, 하이닉스가 1.9% 반등을 했습니다. 제조업과 화학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화학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뭐 순수 화학 업체들도 좀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건설 업종. 건설주가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 가스 업종 여기도 한 1% 빠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도시가스, 서울가스, 삼천리가 1%씩 하락을 했습니다.
기계 섹터도 지금 어닝 쇼크 나온 이제 현대건설 기계 아, 8%나 떨어졌고요. 조선업체도 아주 나쁜 실적을 네, 발표했죠. 조선업체도 일부 어닝 쇼크 나는 음. 회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손실이 나? 그렇게 많이 털어놓고 음. 기가 차네, 기가 차.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강제 가격, 음. 그 손실 비용도 조금 반영이 된 업체들도 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사실 네이버 카페에 그 업종 이야기를 좀 쓰거든요. 종목 얘기를 못 써도 두 업종을 얘기를 했어요. 인텔 보안이 PCB 업종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설주가 너무 싸다라고 했는데 한 업종은 아주 오늘 엄청나게 올랐고 한 업종은 땅굴 파고 들어가네요. 네. 더 싸네. 예, 더 싸졌습니다. 건설업종은 요새 음. 조금 우려할 만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부동산 네. 시장이 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었고 음. 회사채 금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PF 관련된 PF물들은 전혀 회복의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어서 되게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도 보시면 그 지금 아주 급하게 금리가 모든 것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관련은 사람들이 안 찾아요. 기관에서도 안 찾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기금이 PF물을 좀 거래하던 연기금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전혀 이렇게 예전만치는 않는다 그러고요. 네. 기관자들도 많이 리스크를 좀 우려해서 PF물을 좀 기피하고 있는 음. 움직임을 좀 실제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전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 초반까지도 내려왔고 전단체도 증권사 신용등급 좀 높은 A1 등급 정도의 전단체는 막 다 3% 초반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코오롱 글로벌이 자금 보충 의무 들어있는 전단체 요거는 A3 플러스입니다. 네. A1이 제일 높은 거고 음흠. A2, A3 단계인데 이게 10.7에서 13.5% 금리가 형성이 네. 되어 있고요. 태형건설이 채무 인수 의무가 있는 마찬가지 전단체도 이건 A2 등급인데 전일에 15%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SBS 대주인데. 그렇죠. SBS는 오르고. 네. 예. 네, 그래서 뭐 PF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채권 시장 호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설사 이야기 한 김에 대우건설이 아침부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분양 우려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된 업장에 시공권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분양이라면 건설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사가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음. 울산에 주상 복합 사업 하는 곳이거든요. 예. 480세대 정도 하는데 여기 시공사로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행사에서 브릿지론 1조 원 정도 조달을 했는데 여기서 대우건설이 440억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뭐 분양이 안 끝났으면 전 사부는 안 뜬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사비로는 나중에 완공하면 이제 1,600억 받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잘 지어서 분양이 잘 되면 1,600억 받는 건데 아무래도 벌써 손 털고 나갔다는 거는 분양이 어차피 안 돼서 1,600억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1,600억 벌라고 440억이나 보증을 섰는데 이게 원래는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이 정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출 보증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을 하면서 시공권 포기 의사를 시행사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시행사 큰일 났네. 이쯤 웬간해서 이렇게 1,600억 벌으려고 440억 꼬랐는데 440억을 포기할 정도면 1,600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미분양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440억이라는 비용이 뭐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큰 규모는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비용도 작년에 이미 반영을 해서 이 사업장으로 인한 뭐 회계적인 여파는 더 이상 없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참 투심이 좋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440억이나 손절을 쳤다는 게. 네네. 네, 그래서 PF 사업이 좀 계속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주택 사업하는 상위 4개 건설사 합산으로 해서 올해 수주 목표를 합산을 해봤더니 작년에 했던 것 대비해서 한 20%가 줄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내 건설 사업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작년에도 이미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요. 작년에도 그래도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죠. 역대 최고 영업이익 기록을 했지만 그 이외에 뭐 GS, 현대 이런 데는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두 자릿수로 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긴 뭐 지금 세계 경기가 전체적인 유동성이 쪼그러들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라고 건설이 계속 빵빵하진 않겠죠. 되는 사업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거야 뭐 앞으로도 굉장히 호황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택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물량을 싹 없어졌다면서요. 금리의 물량은.
실제 이제 시장에서 분양 한국 물량, 네, 한국 아파트 이쪽 아파트 매물 중에서요. 네네. 뭐 금매들이 많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거의 뭐 전무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오긴 했다고 합니다. 네. 금매물이 조금 소화가 된 거죠. 예. 최근에 아무래도 좀 금리가 많이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일부 수요자가 뭐 산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오늘 점심에 했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게 살짝 우리 주식도 빠지다가 보면 살짝 반등한 다음에 또 빠지는데 지금 고기에 걸린 거냐 아니면 반등의 시점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더 네. 모셔오죠. 부동산 네. 전문가분을. 네. 근데 뭐 이제 강세론자들은 아예 시장에서 없어지셨고 자취를 감추셨고 네, 약세론자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몇 분만 저희 다 모셨던 분들 딱 몇 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텀을 두고 모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3이 출시가 돼서 사전 예약 첫날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인도잖아요. 1.7억 대 정도 작년에 스마트폰을 판매가 됐던 시장이었는데 네. 첫날에 14만 대 정도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작 S22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주문이 왔다고 네. 하고요. 국내에서도 7일 자정부터 삼성닷컴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일단 공개를 네. 했었는데 예. 전작의 2배가 넘는 판매 신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울트라 모델이 전체의 한 70% 정도 차지를 했다 그래서 일단 하루짜리밖에 안 되지만 시작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요 분위기가 좀 지속이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뭐 울트라가 70%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 30%는 플러스 모델과 기본형 모델이 한 절반 정도씩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휴대폰 관련된 핸드셋 업체들도 뭐 많이 오른 거는 막 5%, 6%대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 잘 돼야 밸류체인 좋아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SN 지분을 9%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많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개싸움 났다는 느낌은 딱 들었어요 지금. 예, 보통 지분 인수할 때 구주를 인수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신주 삼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신주 유상증자를 받거나 전환사채를 통해 인수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하는데 구주가 전혀 없이 신주 발행만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구주를 대주주가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는 동의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구나. 그 소식만 듣고 9%나 인수했어. 그러면은 거기 회장님이 이제 팔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뚜껑 닦다 보니까 뭐야 이거? 개싸움 났네 지금.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이게 구주에 대한 내용은 없길래 구주도 곧 있으면 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이승환 대주주가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사회가 내 동의 없이 이거는 신주 발행을 한 거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한 이사회 멤버들까지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조금 이게 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식까지 한 상황이라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온라인 파트너는 또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지금 아마 엄청 바쁠 거거든 지금 이런 거 터져가지고 그쪽도 셈법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수만 대주주 측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안 그래도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배권 방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이나 뭐 전환사채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입장문을 밝혔고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이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9% 지분 인수가. 왜냐하면 인수가액이 현재 주가랑 비슷합니다. 전일종가 수준입니다. 삼자 배정 유증으로 일단 123만 주 인수하게 됐는데요. 주당 9만 1,000원이고요. 네. 전환사채를 통해서 114만 주 인수하게 되는데 이거 전환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환가가 9만 2,300원입니다. 그래서 9만 1,000원, 9만 2,000원 요 사이 현재 주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막 시장에서 갑자기 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거나 뭐 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구도를 따져 보면은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는 기존 주주들 중에 일부가 아니 이게 라이크 기획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이 돈을 왜 줘야 되냐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네.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수만 그 라이크 기획 그 대표를 약간 이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주 얘기를 듣는 모양이야. 이 그 기존 대주주 말고
대표이사가. 일종의 소액주주 연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대주주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여전히 대주주는 이수만 대주주이고 지분 네. 거래 많기 때문에 2대 주주로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시킨 거잖아.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기존 주식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새롭게 2대 주주 등극을 해서 9%를 신주로 매서. 그럼 이거는 경영자들이 우호 세력을 만든 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수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와 반대 세력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그 온라인 파트너스는 소액주주 집단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소액주주 집단은 좀 더 유리해졌다고 봐야겠죠. 유리해지는 걸까요? 카카오가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선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이수만 대주주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냥 회사를 가지고 싶은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요? 카카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개쌈이네, 뭐 개쌈 들어갔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좀 해야지 되는데 끝나는데 일이. 그렇죠. 예전에는 좀 논의가 된다고 하다가 이수만 대주주 측에서 너무 높은 이수가를 제시를 해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었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이게 주주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오늘 KB증권 리포트 보니까 챗 GPT와 같은 AI에 대한 이 수요가 이 성장성의 방향성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메모리 수요에도 좀 분명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설비 투자가 사실상 13%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도 많이 하향 조정이 일단락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2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에서 21조 원 그 사이로 컨센서스가 많이 몰려 있는데 여전히 뭐 10조 원이면 격차가 굉장히 괴리가 좀 크긴 하지만요. 많이 일단락돼서 지금은 이제 악재에는 좀 둔감하고 호재에는 좀 민감한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장기적으로 3분기 또는 늦어도 4분기엔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1분기 혹은 그 끝자락쯤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